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피입니다. 그 이승만 영화, 완전히 거짓말 영화, 왜곡 5번째 시간인가 될 겁니다. 그 한강 인도교 폭파. 아니, 그러니까 인도교를 너무 일찍 폭파함으로 인해서 아직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폭파함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갈 곳을 잃어버려요. 서울에 있는 군인들이 완전히 고립되고, 서울에 있는 군 장비들을 어떻게 끌고 남쪽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거 다 북한 수중에 넘어가게 만들고. 와,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당시 서울 인구가 145만 명이었고, 국방부는 피난 가지 말아라, 우리가 잘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승만은 아예 피난 가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어, 한강을 건너서 피난 갈 거야. 145만 서울 인구 중에 25만 명이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좀 북쪽에서 포탄 소리도 가까이 터지고 이게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다,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서울 시민들이 1950년 6월 28일 상당수 한강대교 북쪽 용산에 수십만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강대교가 끊기고 그들은 피난을 못 갔습니다, 서울 시민들.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북한군 통치하에 들어가죠. 아니, 그 생떼 같은 서울 시민들을 적군인 북한군, 인민군 통치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럼 25만 명이 도강했으니까 잔류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아있는 서울 시민은 12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20만 명 중에 나중에 다시 9.28 서울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 그 북한군 통치에 들어갔던 120만 명 서울 시민 중에 55만 명을 체포해서 끌고 가서 조사합니다. 부역 들었다고, 인민군 편들지 않았냐고. 이게 무슨 짓거리죠? 아니, 세월호 선언 이준석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으라. 걱정 없다, 배 바다에 안 빠진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서울 시민들 피난 갈 필요 없다. 그래놓고 적 통치에 들어갔던 국민들을 다시 서울 수복하고 나면 어루만져주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게 인도교 폭파의 실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민간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오늘 진짜 충격적인 자료들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대동강철교죠. 여러분, 이 대동강철교가 당시 한국전쟁,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급박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국전쟁 관련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교과서나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강철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걸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TV에 나와가지고 좌파들이 이걸 한강철교라고 한다. 아무려면 황현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은연중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대동강철교고 한강철교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한강 인도교입니다. 지금 한강대교죠. 한강철교죠. 실제로 한강대교를 이용하신 분들은 한강대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가 다니는 철교를 보기도 하고, 한강대교 옆에는 양쪽 가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해야 되나?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노들섬이죠. 그럼 당신 노들섬이 이쪽이고 실은 여기까지가 다 한강 인도교인데, 이 한강 인도교를 6월 28일 새벽 2시간에 폭파시켰어요. 실은 이 한강철교도 폭파시켰는데 한강철교는 잘 폭파가 안 됐어. 그래서 하루 뒤인 6월 29일 미군이 이 한강철교를 폭파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일단 요즘에는 민간인 희생자 없었다라고 영화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황현필 같은 사람에게 이게 완전히 근거 자료를, 영화가 근거 자료를 오히려 못 댑니다. 영화는 그냥 인터뷰로 끝나요. 아무 근거 자료도 안 돼. 통제했대. 민간인 안 죽었대. 사진은 군인 죽은 사진밖에 없대. 그럼 나는 근거 자료를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화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게 부교라는 사진 이야기하면서, 한강 인도교가 이렇게 폭파되었지만 이렇게 부교로 다니지 않았냐,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겨울 같죠. 겨울이고 폭파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로는 그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한강 철교입니다. 아까 여러분, 한강 인도교 옆에 있었던 한강 철교에 이렇게 부교가 또 있었다. 보통 이런 다리를 한국사적으로는 장교라고도 해요. 옛날 그 서쪽 지역에, 삼국지에 보면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막 나무 다리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걸어가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부교 혹은 장교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행이 가능했고 서울에 있는 피난민들이 피난 갈 수 있었다는 거지 같은 논리를 펴니다. 난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논리에, 빈약한 논리에 넘어가서 서울 시민들 피난 갈 수 있었겠네. 지금 이 사진으로만 보면 얘가 한강철교가 폭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기 어렵죠. 이쪽으로도 지금 좀 안 보이니까 알긴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지. 한강철교가 폭파됐는데 그럼 이 부교가 있었다 칩시다.
미국의 폭격이 있기 전에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진짜 질 떨어지는 이 나무로 대충 못으로 박아놓은 이거는 한강 철교가 무너지는데 이 부교는 안 무너져? 한강 철교가 무너지고 한강 인도교, 그러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강 철교 밑에 이런 부교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교 밑에도 아마 여기 부교가 있었을 것이다. 요즘 막 그런 말까지. 부교가 있었던들 뭔 상관이냐고. 인도교가 폭파되고 철교가 폭파되면 부교가 어떻게, 그럼 여기 건너는 부교 사람들은 소리 없이 시신이 되어서 들어갔겠죠. 일단 요즘 이거 갖고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영화에서 어떻게 거짓말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억울했다 이거야. 자신은 어찌 보면 이승만이 인도교를 먼저 폭파시켜가지고 서울 시민들과 군인들이 많이 적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이 많이 죽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승만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었는데, 아니다. 실제로 이 인터뷰 누가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영화 보면 인터뷰 내용입니다. 폭파하는 순간에 종로경찰 소속인가 하는 사람들 70명인가가 죽었다. 이게 자막으로인가 나올 거예요. 민간인 희생은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민간인 희생은 없었습니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와, 기가 막혀.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 국방부 공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에 따라 사망한 민간인 유령탑 건립. 6.25 전쟁 초기에 한강 인도교 폭파에 따라 사망한 민간인을, 그 민간인을 당시 국방부에도 500명에서 800명으로 봅니다. 국방부에서 500명, 800명으로 본다고요. 자, 벌써 15회입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추모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증언 자료들 보겠습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책임자로 사형당한 최창식 관련 법적 기록. 바로 사형당하죠, 최창식 대령. 근데 이 최창식을 신문하면서 여러 증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장병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폭파 시에 적의 전차나 보병이 한강 부근까지 도착했냐,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었냐.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미아리 방면은 격전이었으나 서울 시내는 아직 무사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서울 시내로 북한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려. 적의 전차나 보병 부대가 한강교 부근까지 오지 않았고, 또 아군의 후퇴하는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교를 폭파한 이유 여하는 저 최창식이가 발을 구르며 빨리 끊으려고 함으로써 부득이 폭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었다. 이걸 어떻게 폭파하냐고. 최창식이가 죽일 놈이네. 최창식 사형당했네. 그럼 이승만은 몰랐어? 아니, 다리를 폭파하는데 대통령이 몰라요? 그것도 가장 나라에서 중요한 다리를?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해 우리 시민과 우리 군인들이 아직 후퇴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리를 폭파하는데 대통령이 몰랐겠냐고. 전 국무총리였던 바로 직전에 사임했던 이범석이 이걸 이승만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승만이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폭파했던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자료 나갈 겁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너 울었냐? 교량은 우리 선로 복구하기 곤란한데 아군의 후퇴 부대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고 시민에겐 통보도 하지 않았던 관계상 나 진짜 너무 슬퍼서 울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한강대교로 지나가고 있는데 통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폭파시킬 수 있냐. 눈물이 나왔다. 그럼 그 당시 인도교 폭파는 전술상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원칙으로 한강 남쪽에 진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군이 전반 후퇴한 뒤에 폭파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 시민에게 주지시켜 후퇴 피난시킨 후에 끊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처치가 없이 단행한 건 실책이었다. 시민 후퇴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냐. 최창식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폭파하도록 하자고 자기가 말까지 했대. 근데 불응해서 어쩔 수 없이 폭파시켜버려. 근데 영화에서는 시민에게 주지를 시켰대. 그래서 그 인도교 안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 경찰만 77명이 죽었대. 자, 이제 증언들 보겠습니다. 당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무슨 증거 자료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로이 애플머니라는 사람이 미국 기자 3명이 한강 인도교가 폭파할 때 맨 앞에서 다리를 막 벗어나고 있었는데 4,000명 이상의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다리 위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새벽 2시 반에 한강 인도교가 이렇게 폭파됩니다. 한강 하늘에 번쩍이고 땅이 뒤흔들렸다. 고막이 찢어졌다. 남쪽 2개 기나치 출렁대는 시커먼 물속으로 떨어졌다. 최소한 500명 내지 800명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아까 국방부 공문과 민간 희생자 숫자가 완전히 일치하죠. 폭파 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죠. 코리안타임즈. 우리 앞에 있던 트럭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와요.
죽은 자와 죽어가는 시체가 다리 위에 흩어져 있고 여기 민간인도 나오잖아. 민간인과 군인도 있었다. 민간인도 죽었다. 부상자들과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소리를 배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난민 민간인 아닙니까? 피난민이죠. 필사적으로 다리를 뛰어내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강에 얼마나 빠져 죽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시신들이 어디 있어? 다 빠져 죽어버리지. 그 다음 국방부 정원국 이창록 소위 증언입니다. 윤중이와 같이 걸어서 폭파 현장까지 들어가 보니 북쪽 두 번째 아치가 끊겼는데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었다. 그만 턴 차량은 온데간데였고 파란의 불길이 반짝거리며 타오르는데 일대는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고 그 위에 살점 등이 엉켜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난민들이 손으로 다리 밑바닥을 박박 긁으며 죽기 전 본능인 듯 저마다 어머니를 외치고 있었다. 민간인 안 죽었다고? 영화 거뭇전쟁 감독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공과가 있으면 그래요. 아무래도 공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 7맥로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과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뭉개버리면 안 되죠. 전제구 중위 국회의원까지 역임합니다. 인도교 위는 차량과 인파가 범벅이 된 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꽉 메워져 있었는데 이때 150m 전방에서 쾅 고막이 찢어진 듯한 대폭음과 함께 섬광, 수백 수천의 비명소리 그리고 사람과 차량들이 풍비박산되어 날아가는 게 와, 수천 명이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뒤로 돌진하는 생지옥 아비규환. 한강 인도교 폭파 현장 표지 동판입니다. 6.25 발발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교량 폭파로 피난민 8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수십 년 동안의 수많은 사료와 자료들을 근거로 교차 검증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그걸 깨려면 그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교차 검증된 자료를 깰 만한 어마어마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야죠. 아무 근거 자료 없어요. 영화 내내 그냥 인터뷰로 그냥 하다가 끝냅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있는 특히 나중에 자주 언급하겠지만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라든지 그의 양며느리라든지 그 이해 당사 관계자들의 증언만 무조건 믿으래.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제가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8년에 한강 대교로 이제 복구 준공식인데 이때 이승만이 이렇게 걸으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도교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던 것도 죽은 거지만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군인과 그 군수품과 피난 가지 못한 피난민들 그 적군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서 고통받았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들을 부역들었다고 감옥에 끌고 가서 조사했던 그 이승만 정권 반성해야죠. 이런 건 왜 이야기하지 않냐고 영화에서.